가장 내 소중한 친구. 카자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항상 카자님께 도움이 되길 꿈꿔왔어요. 진정한 악은 인간이다. 현재 가장 핫한 액션 게임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 리뷰 가져왔습니다. 약 60시간의 플레이 타임 끝에 정말 피말리는 엔딩을 보고 왔고, 마지막 보스를 잡고 나니 패드를 쥐고 있던 제 손은 마치 카잔의 손과 같았습니다. 카잔을 진득하게 즐기고 나니 든 생각은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크하고 음울한 세계관 구축, 어렵지만 쾌감을 선사하는 난이도, 멋진 장면들과 아름다운 OST,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프레임까지. 이 정도면 네오펠과 넥슨의 첫 번째 시도라고 부르기엔 완벽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하단 말 속에도 분명 아쉬움은 존재했습니다. 내돈내산 리뷰로서 장단점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과연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어떤 게임일까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국내 게임사 네오플이 개발하고 넥슨이 유통을 맡은 하드코어 액션 RPG입니다. 배경은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세계에서 전설적인 주인공 대장군 카잔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게임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매우 다크하고 음울한데요. 마치 소울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묵직한 연출과 세계관이 특징입니다. 개발사에서는 장르를 하드코어 액션 RPG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게임 곳곳에는 소울라이크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귀검이라는 체크포인트 시스템은 화토불과 같고 사망 시 이전 귀검으로 회귀하며 모든 성장 재화가 날아가 버리는 아찔한 리스크도 존재하죠. 또한 필드의 디자인, 함정, 퍼즐, 그리고 몹들의 배치까지 그야말로 정통 소울라이크를 연상시키는 구성입니다. 물론 전투 디자인이나 속도감의 측면에서는 인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소울의 색깔은 전투보다 필드에서 더 짙게 나타나는 법이죠. 그렇다면 굳이 카잔을 소울라이크가 아니라고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리뷰에서는 하드코어 액션 RPG와 소울라이크라는 단어를 혼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르가 뭐든 이 게임은 진짜 맵다는 거니까요. 제 손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카잔은 진짜 맵습니다. 정말 매운데요. 던파 세계관에 관심이 있어 입문한 소울 뉴비들은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자존심과 함께 난이도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보스전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초심자들에게 있어서 필드마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소울을 즐겨오던 일명 망자들 사이에선 필드가 너무 쉽지 않냐는 의견이 있기도 하죠. 저 역시 엘든링을 DLC까지 즐겼던 유저로서 필드는 적당히 매콤했다,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함정과 여러 기믹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하지만 이 함정들이 억지스럽다거나 불합리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함정은 미리 눈에 띄도록 배치되어 있고 적들의 배치 역시 멀리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플레이어가 준비할 시간을 어느 정도 갖게 해줍니다. 전체적인 필드, 레벨 디자인은 복잡하게 꼬여있지는 않지만 잘 설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원거리 몹이 함께 배치된 경우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이런 경우는 투창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투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투창은 카잔에서 초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원거리 기술로 투지 한계를 소모하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처음 투창을 얻고 나면 단순히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시야에 다수의 적이 보이지만 투지에 여유가 있을 때 한두 마리를 미리 제거하고 시작하는 전략적 운영이 가능하죠. 또 한편 투창은 맵 탐색 및 퍼즐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맵에 있는 귀석을 제거해야 할 때 멀거나 높은 곳에 위치한 귀석을 발견하면 투창을 던지기도 하죠. 또 간혹 이런 식으로 투창을 이용해 퍼즐을 풀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투창의 스킬트리인데요. 불사자를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스킬트리가 아주 유용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다시 살아나는 불사자가 굉장히 귀찮은데 그 중에서도 활을 든 불사자의 경우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창에 해당 스킬을 찍고 원거리 불사자를 처치하는 것은 정말이지 스킬 포인트 1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이렇게 카잔은 투창이라는 부가적인 스킬을 활용해서 필드 구성을 더욱 알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투창이 없었다면 단조롭고 어렵기만 한 필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투창으로 해결 가능한 퍼즐과 기믹을 배치하면서 필드의 다양성을 확보했고 더불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스전 난이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서 필드가 적당히 매콤했다고 표현했는데요. 보스전 난이도는 확실하게 아주 맵습니다. 보스전 트라이를 반복하다 보면 문득 엘든링, 세키로, 50 같은 게임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패턴이 어려워서 맵다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카잔의 전투 디자인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플레이어인 카잔은 기력을 가지고 있고 적들은 기력 또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이지를 모두 깎아내면 적들은 탈진 상태가 되고 이때 모든 콤보를 우겨넣고 브루탈 어택까지 성공하면 보스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다시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게이지 소진, 탈진, 콤보, 브루탈 어택, 이게 바로 카잔의 전투 사이클인데요. 자, 그래서 보스전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애초에 탈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이클은 사실은 말이 쉬운 거지 보스의 패턴을 숙지해야 게이지를 안정적으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탈진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력이 낮아진 보스를 추격하려 하지만 이미 보스는 거리를 벌려 회피를 했거나 반대로 내 기력이나 투지가 고갈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기력은 플레이어의 기력보다 빠르게 차오르죠.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반복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스의 피통이 크다는 겁니다. 힘겹게 탈진을 만들어서 내 공격을 우겨넣고 브루탈 어택까지 성공해도 보스의 체력은 아직 많습니다. 게다가 탈진 타이밍은 매우 짧고 아직 공격 콤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대로 된 공격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탈진 시간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피를 별로 깎지 못한 만큼 보스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반복되면 우리의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카잔의 보스전은 단순히 피하고 때리는 소울식 전투가 아니라 내 기력과 투지 게이지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실수 없이 콤보를 성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카잔이 되게 맵기만 한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잔은 보다 맛있게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카잔은 몇 가지 옵션을 통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보스 도전으로 얻는 보너스 라크리마입니다. 라크리마는 보통 카잔의 성장 재화로 쓰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울라이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기 드문 접근이죠. 원래 소울이란 캐릭터의 성장도 있지만 그보단 플레이어가 직접 성장하면서 한계를 돌파하는 쾌감을 얻는 장르입니다. 하지만 그 쾌감을 얻기까지 보스에게 도전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카잔은 마치 이러한 어려운 도전을 장려하는 듯이 보너스 재화를 지급해 반복되는 도전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 조금씩 캐릭터의 스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플레이어의 실력 성장에 추진력을 달아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카운터 스킬입니다. 앞서 보스의 탈진을 유발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스트 가드, 카운터, 리플렉션은 보스를 빠르게 탈진으로 유도합니다. 특히나 카운터와 리플렉션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분명 맞추기는 어렵지만 성공 시 매우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보스의 패턴이 끊기고 보스의 게이지를 크게 깎아내며 탈진과 유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딜타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잔의 보스전은 분명 굉장히 매운맛입니다. 그러나 보너스 재화의 지급으로 플레이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반격 수단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보스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렵지만 불합리하지 않고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여전히 큽니다. 자, 이번에는 무기별 밸런스를 이야기합시다. 저는 카잔을 시작하면서 돌잡이로 대검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대검은 고수를 위한 무기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묵직한 한 방이 좋으니까 난 대검을 하겠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무리 대검이라도 한 방에 큰 딜을 넣을 수 없습니다. 탈진을 만들었더라도 다른 무기와 똑같이 짧은 시간 내에 콤보를 넣어야 합니다. 단타로 강력한 기술을 넣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검에 대한 소음이 커지자 개발사에선 이를 의식했습니다. 27일자 핫픽스로 대검의 브루탈 어택을 버프해 줬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대검은 느리기 때문에 창이나 도부보다 딜을 넣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찬스가 왔을 때 딜을 넣을 수 있는 콤보를 완벽하게 숙달할 필요가 있고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검은 저스트 가드 후 반격을 쓰는 수비적인 형태의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콤보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가장 큰 게 대검인데요. 실수 이후 콤보를 다시 시작하기엔 대검은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창을 해봤는데 콤보가 너무 쉬워서 실수할 여지가 적었고 실수하더라도 공격이 빠르니 다시 콤보를 시작하기 수월했습니다.
즉 대검은 최대한 실수가 없어야 하는 무기입니다. 실수가 발생할수록 다른 무기에 비해 전투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고수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수 없이 잘하면 고점이 엄청 높겠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고점이 분명히 높은 무기입니다. 저스트 가드를 100% 성공하고 반격을 우겨 넣으면 쾌감도 상당하고 딜도 세게 들어가고 정말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면 다른 무기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느낀 대검은 고점이 높기는 하지만 그 고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반면 저점은 다른 무기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다 보니 대검이 가진 장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검도 매력은 있습니다. 저스트 가드를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으면 그 쾌감이 상당하죠. 이건 그 어떤 무기도 따라오지 못하는 대검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입니다. 보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반격으로 맞디를 하고 있죠. 하지만 몇몇 보스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경험을 고려했을 때는 아닙니다. 제가 대검을 50시간 넘게 했고 후반에 창을 몇 시간 잠깐 했는데 제 경험담이니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무기 이야기를 하면서 대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대검이라 그런지 몰라도 타격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행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공격을 하거나 맞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아쉬운 경험일 겁니다. 카자는 액션 게임이기에 역시 타격감이 중요한 장르입니다. 다행히도 카자는 타격감에 대한 3박자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패드로 전달되는 촉각적 피드백까지. 피격당하는 적의 모션, 반격에 성공할 때의 강렬한 임팩트, 약간의 흔들리는 화면까지 시각적 피드백은 훌륭했으며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터지는 사운드 역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더불어 패드로 전달되는 진동까지 손이 얼얼할 정도로 촉각적 피드백까지 완벽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나 카자는 패드 지원이 좋은 편인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필드에서 단지 내 항아리를 찾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근처에 항아리가 있다면 패드에서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모든 항아리를 부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플레이 경험으로 최적화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의 최적화는 최근 트렌드에 완전히 반대됩니다. 요즘은 최적화를 개판으로 내놓는 게 트렌드잖아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적화를 보여줍니다. 제 환경은 7950X3D 4080 슈퍼 64GB 메모리의 4K 디스플레이입니다. 제 스펙으로 AAA 게임을 4K 풀옵션으로 돌리면 60프레임 방어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옵션 몇 개를 낮추고 DLSS 성능으로 해서 60을 방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카잔의 경우도 DLSS를 켜긴 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옵션을 타협하지 않았음에도 4K에서 무려 120프레임을 상시 고정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 디스플레이가 120프레임까지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화려한 보스를 상대할 때는 100프레임 정도로 잠깐 내려가긴 했지만 아니 4K인데 100프레임을 프레임 드랍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 보면 피해 거짓도 스텔라 블레이드도 그랬고 이번에 카잔까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개발 실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적화를 이렇게 잘하다니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엔딩 후 달라지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당연히 스포는 없습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보고 나면 바로 2회차를 갈 것인지 물어봅니다. 가도 되고 1회차 상태에서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2회차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맵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입고 있던 장비 그대로 시작하며 스탯도 스킬도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NPC와 상점도 열려있고 항아리와 같은 수집 요소도 유지됩니다. 이외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형상 변환이 가능한 상호작용이 추가되고 스킬도 몇 가지가 추가로 해금됩니다. 아직 2회차를 제대로 돌아보지는 않아서 필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일 아쉬운 건 역시 맵을 다시 뚫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아쉬운 점을 정리해야겠죠. 첫 번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아무래도 던파의 세계관을 잘 모르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대화가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롬식 소울라이크의 경우엔 애초에 스토리가 뭔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카잔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절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익숙한 맛입니다. 시스템은 소울라이크를 채용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트 그리고 필드 구조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새로운 맛,
참신함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엘들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지역에서 돌이 날아다니는 광경은 엘들링에서 무너지는 파르 아즈라가 생각났습니다. 막말로 엘들링을 카툰 렌더링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루한 필드입니다. 앞서 카잔의 필드는 엘들링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엘들링의 아름다운 부분은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어둡고 칙칙한 필드만 배치한 카잔은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계속 어둡고 칙칙한 필드만 보여주니까 더 이상 어둠이 어둠 같지 않았습니다. 게임 시작부터 엔딩까지 시종일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자니 조금은 지루하단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편의성 부족입니다. 카잔은 무기를 3가지 제공하고 언제든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킬도 무제한으로 다시 찍을 수 있죠. 너무 좋은 장점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브로 게임을 하다가 대검으로 바꿨는데 다시 도브를 하고 싶다면 기존에 쓰던 스킬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무기도 바꾸고 스킬도 마음껏 찍으라고 하면서 정작 프리셋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장비와 스킬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무기 밸런스입니다. 아마 네오플 입장에서도 밸런스 맞추기 어렵겠죠. 다만 개발사의 입장이 조금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7일자 개발자 노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게임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탈진 시간 내에 콤보를 넣게 되면 다른 무기들에 비해 높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검을 충분히 다루신 숙련자분들을 위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숙련자의 경우 훨씬 더 강한 딜을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숙련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검은 높은 숙련도에 높은 딜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숙련도에 더 낮은 딜을 뽑는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무기와 같은 딜을 뽑으려면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거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체감이고 밸런싱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제공하는 3가지 무기를 숙련도, 난이도가 아닌 유저의 취향에 의해 선택할 수 있게 디자인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퍼스트 버서커 카잔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며칠간 고통과 쾌감이 반복되는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에 이어 카잔까지 국산 AAA 게임 3대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게임이 더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